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지혜이자 변치 않는 가치인 효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특히 동양 사상의 큰 축을 이루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리이자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효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의 여러 편에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효를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인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았습니다. 공자의 효는 형식적인 의무를 넘어선 깊은 내면의 태도와 진심 어린 마음을 중요시했습니다. 공자는 효를 사랑과 존경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이나 의무적인 행위를 넘어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효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로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는 요즘 효라고 하는 것은 능히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와 말도 다 봉양할 수 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대하는 진정한 마음가짐, 즉 공경하는 마음이 효의 핵심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자는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효라고 할 수 없으며, 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효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선 정서적, 정신적 차원의 깊은 관계임을 역설합니다. 이처럼 공자의 효 사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내면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때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띠고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효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나 물질적인 제공을 넘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임을 시사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며 삶의 여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생각한 효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응답으로 자식은 부모님께 변함없는 공경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단순히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자 하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진심 어린 태도가 결국 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과 위안을 드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효를 개인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효는 인의 출발점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되는 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효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는 다시 사회 전체의 안정과 조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공자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효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줄기와 가지를 뻗어나가듯 효라는 뿌리가 튼튼해야만 인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넓은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인간이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가족 안에서 효라는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점차 확대되어 형제자매, 친척, 이웃, 나아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에게 효는 단순히 개인적인 미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적인 원리였던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과 연대는 사회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효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관계의 패턴은 자연스럽게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결국 효는 단순한 가정 윤리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토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 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자는 또한 효를 통해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뜻을 잘 받들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 부모님의 삶과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물려주신 부모님께서는 비단 혈연 관계를 넘어 삶의 가장 첫 번째 스승이자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세대를 거쳐 계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는 자식에게 삶의 지침이 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자의 효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바람과 기대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자아, 성찰과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효의 실천은 세대 간의 단절을 막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효가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로 보답하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효를 통해 완성되는 가족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호성은 효를 단순한 책임이 아닌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과 만족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식의 자발적인 공경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 가족 전체의 화목을 도모합니다. 진정한 효는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부모님은 자식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는 쌍방향 소통과 존중이 기반이 되는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상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공자가 강조한 효의 본질, 즉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는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가 효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훼손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과 존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들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효를 구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건강을 염려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 등은 물질적인 선물을 능가하는 진정한 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모님께는 큰 위안과 행복을 선사하고 자식에게는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면 소통의 중요성과 가족, 유대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자의 효 사상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공동체의 연대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고 조상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을 인식하고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노력 또한 넓은 의미에서 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위에 세워져 있으며 현재의 노력은 미래 세대의 토대가 됩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가치를 계승하는 것은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효는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현재를 책임감 있게 가꾸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효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삶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의 효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효는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를 넘어 부모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가족 사랑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는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자가 강조한 효의 정신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노력들이 바로 효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효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효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효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